우리나라의 기사를 보시면 대출 연체자가 증가하고 주택 금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CPI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의미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CPI의 구성 요소를 먼저 보시게 될 텐데, 구성 요소를 보시면 이제 가장 많은 주거 비용이 약 40% 정도 되고요. 음식이 14%, 에너지 및 운송이 22%, 의료가 8%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 발표치를 보시면 2022년 4월 같은 경우에 8.5%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5월에는 8.3%, 6월에는 8.6%를 기록했었고 7월에는 9.1%로 유가랑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9.1%라는 수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날에는 이제 8.5로 다시 돌아가 봤고요. 그래서 CPI 같은 경우는 곡물과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으나 유가라든지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8.5%로 다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7월에 비해서는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페드가 원하는 인플레이션의 수준은 2%예요. 그래서 지금 8%에 비해서는 2%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근원 CP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원 CPI는 에너지와 음식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근원 CPI 같은 경우도 보시면 4월에는 6.5%, 5월에는 6.2%, 그 다음에 6월에는 6.0%, 7월에는 5.9%로 계속해서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락은 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미국이 원하는 인플레이션의 수준 2%로 도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즉 에너지랑 곡물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CPI에서 가장 약 40%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주거 비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국이 원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으로는 도달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는 금리 인상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금리 인상을 지속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알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 40대 직장인들이 이제 주택을 반드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출을 약 5억 정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대출을 그 당시에 받았을 때, 즉 작년이나 재작년에 받았을 때는 이제 이자가 2.5%였습니다. 그래서 5억을 대출 받았을 때 이자율이 2.5%라고 하면은 월마다 104만원씩 이제 갚으면은 됐었습니다. 약 100만원 정도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대출 금리가 5%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됐을 때는 매월 약 200만원 정도를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기사를 보시면은 이자 공포로 인해서 신용대출 금리가 연말에 7%에서 8%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연말에 8% 정도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자 비용으로 약 333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쉽게 정리하자면 기존에 5억을 빌려서 100만원을 갚았던 사람이 330만원씩을 월마다 갚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봉이 1억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650만원을 벌기 때문에 333만원을 갚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상적인 생활 수준은 유지가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30, 40대 혹은 20대에서 연봉이 만약에 5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예상 실수령액이 약 350만원 정도라고 했을 때 이자율이 올라서 333만원을 갚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들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일상적인 생활도 어렵죠. 네, 그렇게 되면은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들은 이제 제때 월마다 돈을 갚지 못해서 연체율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신용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금리 인상이 이렇게 계속될 경우에 아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증가한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주식이라든지 뭐 부동산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산 가치를 팔아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의 같은 자산 가치 가격들도 하락을 하면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 감소가 됩니다.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은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악화가 되고요. 소비자 심리가 악화가 되면은 지출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돼서 소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은 재고가 쌓이게 되고, 재고가 쌓이게 되면 그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공장에서는 인력을 감축해서라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은 기존에 일을 하면서 돈을 갚았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연체자들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연체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연체자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뭐 주택을 경매에 붙인다든지 혹은 이제 금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반대매매를 청산한다든지 등으로 인해서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고 또는 주식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료도 하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소비자 심리가 계속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는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시나리오 순서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높고 여전히 미국이보다는 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3개월 이상 연체가 돼서 이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여신인 요주의 여신이라는 게 6개월 만에 10% 상승을 했고요. 카드사라든지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도 요주의 여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금매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금매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뭐 1억이나 2, 3억 정도 낮게 책정을 해서 팔고 있는데도 잘 팔리고 있지 않다. 이 기사를 한번 해석을 하면은 이 이자 부담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건물이나 아파트를 청산을 해서 빠르게 팔기 위한 사람들이 이제 금매를 내놓는데 이 금매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기사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어느 정도 이제 침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사를 보시면 대출 연체자가 증가하고 주택 금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식시장의 반등은 베어마켓 랠리, 즉 일시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주식시장이 7월부터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론과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고용,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 소매 재고, 신용카드 리볼빙 등의 지표를 살펴본 결과 최근 3개월 동안에는 고용이 아직은 탄탄하지만 실업 청구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보다는 올랐긴 했으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리고 신용카드 리볼빙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페드가 원하는 인플레이션이 2% 수준이기 때문에 2%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금리 인상은 꾸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수가 있고요.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소비자 심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소비자 심리가 떨어진다라는 말은 소비가 감소한다는 말이고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은 그 물건을 만들어내던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장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인력 감축, 즉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고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은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대출 연체 비율이 증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주택이 금매로 나온다든지 경매로 나온다든지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보면은 임대료가 하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임대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다시 소비자 심리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은 바닥이 아니라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혹은 페드의 금리 인상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거나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거나 등의 이제 돌발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여러가지 국제적인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혹시 앞으로도 이렇게 지표들이 변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